현대일렉트릭 사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현대일렉트릭 경영 현황 설명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현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끝 시리던 추위도 어느새 한 걸음 물러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됐는데요. 사후 여러분들 올 한해 새롭게 세우신 목표와 다짐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올 한해 계획한 일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우리 회사의 주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조석 사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2021년 실적과 2022년 경영 목표, 그리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석 사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1분기 경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 및 의의, 그리고 대외 사업 환경의 변화, 그럼 올해 계획 및 주요 추진 전략 순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은 우선 경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준은 전년 대비 27%, 영업이익은 통상임금 반영 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전의 수주가 적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 매출을 올리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실적의 의의를 짚어보면 우리 회사는 과거 2년간 임직원의 노력으로 경영위기 극복 및 사업 안정화의 제도액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습니다. 영업이익만도 1,500억 넘는 적자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20년에는 경영혁신 활동, 수익성 중심의 수주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사업도 안정화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900억을 넘었고 수주도 2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2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이후에 금년도에 어떤 경영을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외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 전력 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ESG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소 중립입니다. ESG라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러한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주도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는 앞으로는 자기네 총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화력으로 발생시키는 회사에는 자산은 매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등 환경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체 자산의 약 50%를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RE100에 가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석유가스 회사로 유명한 쉘도 이제 석유가스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회사로 변신을 추구해서 신재생이나 이런 에너지 전환하는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넷 제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가 무엇이냐? 이거는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이 노력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이 2015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197개국이 어떤 같이 감축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파리 협정에 복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탄소 중립 이행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파리 협정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글래스고의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나가겠는지를 포함하는 NDC의 국가 감축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가 감축 계획에 의하면 2018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죠. 이 목표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같이 교역 중심 국가, 무역 중심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지키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ESG와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력 에너지 산업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화입니다. 전기화라는 것은 지금에 쓰이는 것들이 이제 전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50년 정도에 되면은 지금보다 전기 수요가 약 3배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과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ESG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했듯이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전기를 만드는 원료도 석탄이나 가스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이 소위 말하는 간헐성입니다. 이게 항상 전기가 나오지 않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있을 때만 전기가 나오는 것이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만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온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효율이 높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기와 신재생 수요 증가, 에너지 변환 수요 증가는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으로서는 전기가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전기 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로운 시장은 플레이어들도 달라집니다. 참여자들도 뭐 ICT 업계도 들어오고 수소 업계도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업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달라지고 또 경쟁의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인, 또는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눈을 돌려서 그러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전력기기 산업의 해외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전력기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력 시장인 북미와 중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기존의 인프라들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새롭게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보면은 향후 5년간 약 85조 우리 돈으로 이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변압기나 고압 차단기 등등의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고, 지금 새로운 걸 원하는 고객들은 가격도 상당히 높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는 유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유가가 높아지니까 인프라 투자에 여력이 생겼고 코로나 등등으로 그간에 좀 투자를 미뤄왔던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중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변압기를 비롯해서 고압 차단기 등이 모두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물량들은 영업이익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불확실한 요인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금 뭐 국내에서는 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외는 지금 상당히 정점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은 해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도 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거의 100불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유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중동 국가들이 투자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늘어난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뭐 물가도 올라가고 운임도 늘어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비용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재료와 운임입니다. 원재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 심각한데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동, 규소강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품목들은 약간 수급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물류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복수배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운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인,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기존의 사업도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구조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 구조의 변환이 필요하냐? 우리의 기존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장을 하지만 성장이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시장도 좀 나눠져 있고 또 성장의 속도도 느립니다. 할 수 있는 회사도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보면은 경쟁 구도가 한 3, 4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어 가지고 점유율의 확대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가치 측면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주가를 볼 때는 되게 미래 가치가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래 사업을 하는 어떤 발전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 사업하는 회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보다 매출도 한 4분의 1 그리고 이익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총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 구조를 변화해야 될 필연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저희들이 사업 구조도 전환해 나가겠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도 계획하고 주요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사 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감안해서 수주와 매출은 다 2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 확장, 에너지 신성장 동력 확보, 신환경 프리미엄 제품 확대, 납기 준수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은 기존 해외법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어려운 중에도 사우디, 베트남, 아틀란타 등의 해외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거나 확대했습니다. 이거를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규 해외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또 신규 제품도 개발하고 신규 시장도 진입하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신성장 동력의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그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라고 하는 반월 시화산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경북대 탄소 중립 캠퍼스 조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 변환 사업 같은 경우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4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제 앞으로 통합이 되면은 여기에서 같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변환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풍력 사업입니다. 풍력은 지금 국내 해상 풍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해상 풍력의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의 확대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프리미엄 전력기기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7월인가요? 친환경 브랜드인 그린트릭을 론칭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년간 대형 엔진 일체형 타입의 선박용 축발전기, 국내 최초 독자 기술 친환경 170kV GIS 등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식물성 절연유 변압기, SF6 프리 가스 변압기, 친환경 초고압 VI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납기 준수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물량이 하반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하반기 물량을 저희들이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납기와 품질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 수립하고 품질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와 품질을 준수하고, 영업 쪽에서는 고객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질 때는 영업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기존의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잘 관리해야만이 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의 고객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줄 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혁신 활동, DNA 활동하느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경영혁신 활동을 현대 DNA로 바꿔서 우리한테 내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금년도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분사한 이후로 우리는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을 했고, 이제는 외부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내부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만하거나 안주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위하는 전기전자 제조 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력산업 자체도 달라지고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자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변화해서 시장을 따라잡았을 때만이 새로운 시장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역량을 키워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의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길러나갑시다. 현대중공업은 금년이 창사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우리의 업적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100년 기업을 향해 다 같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00년 기업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자는 사장님의 당부 말씀 속에 정말 따스한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사업 여러분들도 저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달드린 내용과 사장님 말씀이 사업 여러분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현대일렉트릭 경영 현황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